항상 해보세요. 아 그게 아니에요. 열기. 아니 드라이브 열면 안 돼. 닫고 다시 닫고 다시 맨 위에 맨 텍스트 이거 폴라리스 항상 네. 소스는 좀 올리는데 이동 그 눌러드립니다. 오른쪽으로 예, 그 눌러 다음 되는 거. 오, 오케이. 411호 저희는 원래 맨 처음에 더빙 만들고 시청했는데 그 사업 계획서 발표로 좀 바꿔가지고 발표가 됐어요. 예,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온 사업 계획서 프로그램은 지방 지역 활성화 여행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구성했고요. 저희가 이제 먼저 이 사업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이제 소멸 지수, 소멸 위험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저희 나라 실태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 관광 발전 지수라고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2021년에 뜨고 좀 활성화된 관광 도시를 이제 좀 나타내는 그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동남권에는 하우스, 그리고 보통 이제 아시는 서버, 양양 서버 보시는 분들이 강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에는 저희가 없는 거를 확인했고 경남뿐만 아니라 그냥 전국적으로 소멸 지수가 높은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남권을 좀 살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방 지역을 살리는 혁신 여행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사진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팀원들이 경상대학교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이제 M팀 모습인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인원 규모는 70명에서 거의 100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사진 모음식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해가지고 지역 지자체나 아니면은 뭐 로컬 푸드를 판매하시는 지역 상인들 아니면은 지역 식당들 있겠죠, 맛집 같은 그분들을 커피를 잡아가지고 이제 관공서나 아니면은 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여행을 돌려서 저희 청년들도 좀 지방에 그 관심을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지고 있는 인프라인 여행 인프라와 그리고 저희가 또 따로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와 컨택을 해가지고 여행과 컨텐츠를 섞어가지고 지방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장 분석을 해보면은 주요 고객층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대학생들이고요. 그리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2030 전체를 저희가 조금 확장시켜서 홍보를 하고 조금 타겟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여행객이나 아니면 지역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제가 이제 근처에 조금 아는 프로그램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역 문화 콘텐츠가 거기 연구소에서 이제 고택 재즈 월남이라고 거창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실제 참가자들을 보면은 외국인 분들도 있었고 서울에서 직접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문화에 좀 관심 있는 타지 분들 위주로 타겟팅을 했고요. 시장 규모는 저희가 이제 자료조사를 하고 어느 스케일을 해본 결과 국내 여행 시장 규모는 약 30조 주고 지방 여행 45조 원 추정되고 있고 연마가 5%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저희 여행 수요 전후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확실하게 조금 사람들이 외부 활동에 대한 욕구가 풀리고 나니까 여행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침체된 지방 지역이나 본인들의 지역들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전망서와 이런 시장 규모에서 저희 이런 타겟팅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이런 인프라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 전략은 이제 아무래도 젊고 그리고 어차피 젊은 분들에게 좀 타겟팅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할 거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위주로 좀 많이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SNS 플랫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여행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뭐 네이버 블로그도 포함이 되겠죠. 인플루언서 협력이라 해서 이제 여행 블로거 아니면 유튜버 아니면 그냥 진주행이라고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진주 뭐 맛집이나 아니면 이런 좀 유명한 좀 좋은 정보들을 업로드해주는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좀 협력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진행하고 있는 진주 유흥 축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뭐 낙화 축제나 뭐 이런 축제를 저희가 조금 뭐 공략을 해서 지역 축제랑 연결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프라를 서포팅하는 느낌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사 제휴와 이제 지역 관광청 협력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예산을 받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좀 진행시켜서 규모를 키운다면은 이제 오프라인 프로모션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 수익이죠. 이제 프로그램 수익과 정부 지원금이 좀 메인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저희는 좀 메인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수익은 이제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이제 거기서 발생된 수수료죠. 그리고 이제 지역 상생 수익이라고 이제 아까 말했던 저희가 로컬 좀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좀 제휴를 맺고 그리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바로 수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 투자까지 해서 수익의 10%를 어느 정도 이제 로컬 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려서 이제 그분들이 뭐 신제품이나 아니면 좀 새로운 메뉴나 뭐 이런 그 컨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게끔 수익 10%를 다시 저희가 재투자해가지고 저희 제휴사에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화 자금 활용 계획인데요. 아까 이제 컨텐츠 MT 인건비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컨텐츠 진행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서 좀 더 구매를 대수를 더 늘리려고 구매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름과 이제 용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MT 진행 비용은 이제 숙박 비용, 버스 비용, 식사 비용에서 요것도 이제 연계된 지역 식당을 활용을 해서 로컬 푸드 홍보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좀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는 이제 저와 저 팀원과 이제 다른 타 이제 전문가분들 사진을 찍거나 구도를 잡아주실 분들 좀 고용할 것 같고 기타 제작 사항은 이제 뭐 저희를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아니면 뭐 팜플렛 이런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 연령은 이렇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아무나. 20, 30대 그 친구들이 예. 어떤 관광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진을 좀 찍거나 자기를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인생샷이라고 하죠. 그런 걸 좀 보편적으로 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좀 많이 나타나는 게 맛집이나 이런 좀 맛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맛집도 유명한 맛집보다는 자기만 아는 맛집으로 조금 더 위주를 좀 나타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맛집은 일단 웨이팅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러다 보면 사실 희소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자기만 알고 있는 맛집 이런 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희소성도 있으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SNS에서 뽐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세대는 이제 한 20, 30대보다 한 60, 70대가 돈을 많이 쓰지 않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한 게 근데 이제 청년 유입은 결국 필요해서 이제 지역에 60, 70대 분들이 가서 돈을 더 많이 쓰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집중한 거는 청년들이 유입을 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유입을 함에 따라서 활성화될 그런 가능성이나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걸 체험해드리게 체험을 해주고자 좀 확장하려고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조금 저나 아니면 제 주변 이제 분들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 보면은 이미 다 가까워 와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차가 있거나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뭐 본인들이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실 수 있고 그리고 뭐 가족이랑 간다든지 자식분들에게 돈을 받아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학생이나 2030들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렇진 않지만은 근데 저희가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보조금을 좀 따와가지고 좀 사업이나 축제랑 좀 연결해서 제공을 해준다 하면은 사실 축제 활성화도 젊은 사람들이 좀 체험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30 세대들을 좀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주최 쪽에 질문 안 해도 됩니까? 네, 이 적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 이
리빙랩의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최초의 사업 계획에서 냈습니다만 우리들 하는 건 27일까지입니다. 그렇죠. 27일 마감을 할 거고 사업 멘트가 종료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종료가 될 필요는 없고요. 그럼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 그 진행되는 부분들은 하는 건데 우리 프로그램으로서의 리빙랩은 27일 종료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기 주최 측에서 지원해 주는 거 지원금은 27일까지 예. 종료가 다 돼. 다 사용 지원되는 거면 다 사용했다는 그 전제로. 그거는 대학 본부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계획이 지금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그 결과 그걸 가지고 다시 재정리해서 27일 날 발표를 하는 것으로 수업은 정리를 하는데 그 리빙랩에 필요 들어가는 동아리 지원 자금을 그 27일까지 일까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 써야 되는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다 써야 되는지는 본부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 돈 쓰게 될 때 지금 돈을 못 드리는데 돈 쓰게 될 때 여러분들한테 각 천정을 해당된 돈을 언제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지급 후 2주 뭐 이렇게 해야겠네요. 공부에서 돈 너무 늦게 나오면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본부하고 협의를 하겠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지출된 것들에 대해서 본부에서 보존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다른 보존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는 결론적으로 이 11월 27일까지는 이 리빙랩 사업이 발표 리빙랩 사업이 마무리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해도 예. 또 일단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셨고 그 관련돼 가지고 보충하거나 뭐 가보거나 어떤 하는 부분들은 27일까지 마무리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최종 결과물 27일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용은 그렇게 gat아요. 비용 아까 말씀드렸죠. 비용은 27일까지 다 써야 될지 아닐지는 돈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네. 뒤에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야 질문. 예. 예,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피시스 모델에 수익과 프로그램 수익하고 정보 실무하고 홀체스 수익이 있는데 지출 기입도 있고 필수는 뭘 먼저 시작할 거예요? 프로그램의 수익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 저는 기획을 해가지고 왜냐면 저는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 엔티나 이런 프로그램 보려고 경험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무슨 엔티라고 저도 외부 엔티인데 요 경남권 대학생들 모아서 진행한 엔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또 따로 스태프로 지원을 해가지고 경험을 했고 그리고 동아리 회장을 다 하고 있어서 이제 저는 또 여행 동아리 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 프로그램 짜거나 그런 선택을 잡는 것도 익숙하고요. 그리고 작년이라고 이번 1학기 때 월달이죠. 월달에 의령 그 사업 관장님한테 제가 컨택을 해서 실제로 70만 원 지원도 받고 제가 여행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조금 정부 지원금 위주로 조금 먼저 공략을 하고 아예 안 될 시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느 정도 소규모로 처음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 수익으로 돌리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하고 바뀌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거기서 재원을 70만 원 시험 받으면 갖다 했지 않습니까? 70만 원 받아서 수익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70만 원을 주실 때 분명히 그것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이용했을 때 얼마나 광고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저희가 참가자분들한테 SNS나 이런 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먼저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그 키워드라고 그 알고리즘에 좀 잘 뜰 수 있는 키워드들을 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메인은 들어갈 때 프로그램 내용이겠죠. 프로그램 모습이나 행사 사진이겠죠. 그런 거를 좀 위주로 찍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여행 프로그램 안에서 블로그나 SNS 그 게시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를 확인을 해서 이제 그거 스크랩 해가지고 또 전달 그 연결드리는 또 연결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다음에 엄청난 수익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수업해가지고 해가지고 일단 돈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정부시험이 그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정이 8만 팀이 따로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공모하는 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이제 판매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첫 번째로 이런 그런 교육이 계속 있는데 그쪽 하려는 곳이니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변태관 선생님이 하시는 네. 플랫폼에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우리가 방금 발표했거든요. 네. 단독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의 얘기인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있는 플랫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거는 좀 벤트만 선생님 조금 좋아해. 예,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들도 정부 사업 신청하면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우리가 다른 업체에 2천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미리 알았으면 2천만 원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기 통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하고 있고 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조금 더 인력 확대할 수 있는 것만 더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는 다음 주 가까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진짜 사업성은 꽤 큽니다. 그 예를 해가지고 조금만 붙으면 알고 다니는가 피우거든요. 쟤하고 결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예. 키워주죠.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는 지금 얘기는 뭐 구체적인 것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전국에 뭐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고 코로나19 그거를 조금 더 조사를 잘해야 돼요. 경남, 진주 사람들은 도대체 진주에 얼마나 여행객들이 있는지 관광객들이 뭐 축제가 많아지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고는 있는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작아진다고 그런 막 보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돼요. 저렇게만 해가지고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고 뭐 사진 찍은 거 뭐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근거 이런 걸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좀 비슷한 거 아까 벤트만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서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한테 다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나중에 알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도 뭐 내가 경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라서 잘 않지만 하객 고객 분석, 이해 당사자 분석,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셜 이펙트, 사회적 가치를 증가시킬 건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요. 그리고 혹시 다른 우리 같이 수강생들 질문이나 뭐 의견이나 있으신가요? 제가 좀 그런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뭐 말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면 아까 정부 지원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객 이렇게 모객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계돼서 좀 더 지자체에 좀 공격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관광 회사들하고 이렇게 서울 쪽 관광 회사들하고 한 명당 얼마 줄게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다 있을 거예요. 멀리 안 가더라도 이 근처 지방자치단체들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팀들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얹혀주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문제 혹은 좀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만들어 놓은 것에 본인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냐면 자체적인 어떤 체험 프로그램 관광의 트렌드가 아주 오래 전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오는 데에서 체험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중요하시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자기의 체험 프로그램과 만드는 것, 그리고 각각의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팀들과 연계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다른 발표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삼성. 예. 다음은 2조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사천 교수 맞아요.
단점을 정하기 위해서 자원 활용도, 사천 흡성이라는 콘텐츠 개발의 자원 활용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가하고 그 장점이랑 단점을 나눠가지고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숲이 있다. 그리고 지역 공원으로서 주민들이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역사 유적지이기 때문에 추후에 역사 콘텐츠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산책 코스가 조금 정리되지 않은 것도 있고, 주변에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고, 읍성 내 조형물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화스럽진 않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런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깊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거가 뭘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팔각정이라는 공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저희 단점으로 생각한 이런 부조화스러운 건축물은 당장 철거가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철거를 하고 다른 것을 입히자고 해도 하나하나 입힐 수 없고 전체적인 계획을 짜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이번 활동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낙상위험 구역이나 산책로도 좁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거는 어떠한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펜스를 조금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런 전문가분들이 조금 정돈을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팔각정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해보자 라는 걸 조금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층은 무인점포, 어떤 물품이 들어갈지는 저희 팀원들과 함께 논의 중이고, 2층은 이제 문화센터, 한옥 느낌의 인테리어를 조금 입혀가지고 문화센터나 청년활동센터의 공간 대여팀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3층이랑 4층은 활용 방안을 저희가 논의 중에 있는데, 조금 부정적인 게,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선 저희가 봤을 때는 팔각정, 이 전망 전 구조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팔각침대 같았어요. 왜냐면 기둥 그 안에 계단이 엄청 좁고 올라가는데 엄청 힘이 드는 거에 반면에 4층에 올라갔을 때 나쁘진 않지만 와 대박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풍경이 보상을 해줄 만큼 충분하다라는 게 조금 의문이고, 어쨌든 입구가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몰려도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3, 4층은 활용 방안을 조금 논의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자리가 조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왔고, 여기까지 와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메인으로 2층에 시민문화센터를 운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 읍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이나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를 파악을 하면 저희가 리빙랩 주제를 정하고 개발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후 활동으로는 읍성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뒤로 넘겼다. 아니야. 뒤로. 자, 다시.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최종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 팔각정이라는 공간만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찾아온 방문객들이 획기적으로 늘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휴식 공간도 조금 부족하고, 산책로도 위험하고, 시설물도 부조화하고, 여기에 굳이 와야 되는 메리트도 없다. 근데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나열을 해서 만약에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면 산책로가 위험하니까 정비를 하고 개발을 하자
그리고 시설물 부족했으니까 철거하고 컨셉을 통일시키자. 방문할 매트가 없으니까 포토존을 개발하고 A라는 장소에 B라는 컨셉의 포토존을 설치하면 좋겠다 라는 방향의 제안서 형식으로만 나올 것 같은 거죠. 1번으로 하면 결과물이. 그리고 2번의 경우 사업 계획서를 조금 얹히면 이거 하나하나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시민문화센터라는 걸 다 잡아가지고 그걸로 뭐 타겟팅, 방금 그 발표하신 친구들 그 팀원들처럼 타겟팅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갖고 오는 게 맞는지 이 두 개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 저희 처음에 나눠주신 계획서에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 관광객들을 오게 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 운영 방안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만으로는 주변에 뭐 주차장도 부족하고 상권 같은 것도 많이 없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만 이 부분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사천시의 기개발된 관광 콘텐츠 같은 거랑 연계를 해서 여기를 뭐 밥 먹고 잠깐 와서 산책하는 정도의 포지션으로는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조금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로는 설문조사 대상. 저희 팀원들끼리 우선 톡성 방문 계획이랑 그 문화센터에 아시는 분이 사천에 있는 문화센터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 하셔서 거기에 설문지를 배포해서 사천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것까지는 논의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사천 초등학교랑 고등학교가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분들을 설문조사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젊은 층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근처기도 하고 하니까 사천 초등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옥성에 대한 이미지 파악하고 인기 있을 만한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포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1대1보다는 학생 컨택 포인트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시간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이제 투자 계획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2024년도에 옥성에 15억이 투자됩니다. 미디어 아트를 만들 거거든요. 그 미디어 아트가 만들어서 팔각정 아트예요. 그래서 팔각정 왜 저희가 소개를 드리냐면 그 팔각정 주변을 해가지고 미디어 아트 들어서면서 약 15억에서 올해 다시 또 2억 예산 받았고, 다시 4천시 예산 합치면 10억 더. 내년 말까지 약 한 25억 정도 투자되고요. 다음번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투자 무의식으로 그냥 계획 없이 그냥 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저희들이 아이디어 넣고 해가지고 제대로 해보려고 아직까지 준비 안 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것을 운영하실 청년들을 지금 업에서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면 이번 때는 좋으니까 주민자체 초대해서 동의할 때 와서 이제 아까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하면은 그 사천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신 걸 반영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미 그 미디어 아트라는 큰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이제 필드 들어가서 공사 들어가시 갈 겁니다. 한 3달 반 정도 할 거거든요. 올해 말까지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벗어날 수 있는.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로 해서 다시 예산을 파악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건 아이디어를 들어가지고 비 맞춰서 반응하다면 거기에 맞춘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1층에서 뭘 하고 싶으면 그걸 맞는 디모델을 틀어야 되고요. 2층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림 디모델 해줘야 되고요.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미디어 보면 전문가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모르지만 일단 예산 넣어놓고 만들면서 계속 주민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이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아트가 있으니 학생 학생이 오신다면 사천 업성 전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문화 공간 기획이라든지 팔각지에서 수익사를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정식금을 해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업성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땅을 무슨 매입해가지고 청년 그 센터 짓고 싶어 하세요 지금요. 짓고 싶어 하고 있고 그 빈집 어떻게 매입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된다면 그 운영 주체가 같이 따라서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예산을 계속 따라서 넣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성인도 오시면 적극 환영하고 있고요. 오늘도 둘 다 기후위원장이 오기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서로 일치해서 안 맞다 보니까 못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 형태, 결과물 형태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크리스한 아까 좀 내용을 한번 다 보여드렸죠. 지금 4천 춘자짜리 내용을 좀 발표 내용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설문지 돌리는 건 좋다 하시고 반응하면 학교도 좋지만 그 업성을 찾아보신 분의 의견도 듣고 싶어 하세요. 방문객들이요? 예. 그러면 거기 혹시 뭐 그 내용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예. 그리고 더 좋아하고 싶으면 업성을 벗어나갔을 때 4,000업 시장이 있거든요. 4,000업 시장 가고 4,000업 시장에서 택배를 해가지고 딜리버리해서 음식의 업성을 올라올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청년이 맡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업을 생각을 하면 전환을 집중하지 마시고 업성 천천하고 4,000업 천천하고 같이 봐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4차 끝. 네.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거기는 수양공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4차 특성이 정확하게 보면 제가 파악하기에는 옆에 섬이잖아요, 섬. 특성이 있던데 특성이. 그래서 특성인데 이 수양공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산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시는 분들은 그냥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거죠. 그 이름 두 개예요. 그리고 만약 주차장 할 텐데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주차장이 여기 밑에 있거든요. 차를 세트할 수 있는 게. 근데 여기 가려면 옵션을 지금하는데 수양공원이라 찍어야 주차장이 바로 나와요. 수양공원이 보이면 세조 수양대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와,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 두 번째로 본 사진이 선진지성 사진 같더라고요. 바다. 아, 그래서 이게 했네. 예, 선진지성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의미가 네, 다른 성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좀 떨어져 있어요. 예,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진지성은 외성이잖아요. 저것도 외성인데. 네, 외생인데 여기는 조명이사분이 함락한 성이고 선진이성에서는 박살이 났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야지 스토리텔링에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품 들어오는 거야. 네. 예, 참 제대로 알아야지 이게 스토리텔링 없으면은 나중에 아무도 안 듣구나. 거길 왜 가? 이렇게 나오면. 그 사천 밖에 사람들한테는 사천 육경으로 알리고 있고 요 근처 사람들한테는 수양공원으로 주로 알려져 있고 맞아요, 정확히. 그 다음에 수양공원이라는 것은 수양산에서 나오는 건데 이 수양산이 사천 은성이 있는 산인지 다른 데 있는 산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사천 초등학교는 교과에 수양산이라고 나와서 여기가 수양산이라고 그 사천의 그 오래되신 이 향토사학자 내신 그 비슷한 분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셔서 사천읍에 계신 분들이 저기 이름을 바꾸려 시도를 하였으나 강력한 반대를 붙여서 수양공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명칭이나 기타 느낌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안에 계신 분들과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는 살짝 건너뛰고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자체 읍성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저기에 국궁정도 있잖아요. 그냥 옮겼습니다. 공격은 살보다가 몇 명 맞고 이래서 옮겼습니다. 안 그랬어. 지금 그랬습니다. 자, 저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조금 크게 다 전체가 조금 팔각정만 보지 말고 그 얘기에다가 뭐 지원이 얼마 안 돼 있지 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할 때 보면 막 주민들의 요구를 받는다. 나는 여기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보다도 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주변에 서천시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올라타서 우리의 상상력을 거기다가 할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주민들 사실 노인분들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자기 집 앞에 조금 이렇게 산책도 조금 넓어지는 거, 뭐 아스팔트가 좀 이거만으로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상상력을 훨씬 더 좀 발휘해 주시고
그러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쓰시면서 문제점들 쫙 쓰면서 말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 동네 사람 아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보는 시각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네 주민들 의견 가지고 저렇게 망해먹었어요. 그게 냉정한 거잖아요. 동네 주민들 의견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와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망해먹은 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과감하게 쓰고 네. 나중에 이게 다 내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과감하게 써야 난 눈치 보지 말고 일단 도망. 뭐 저쪽을 공헌하려고 건강하게 걸치려면 선진이 선언하지 왜 저걸 했을까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 옆에 분한테 여쭤보시면 되는데 돈이 거기서 나와요. 중기자치위원회에 참여해라니 연결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 그 PPT 위에 한장이 여기에 저는 그런데 저 초록색 정도 조명에 어떤 기능을 드리는지 모르겠으면 저희가 이걸 철거하고 다른 아이디어로 그런 거 제시해도 되죠. 근데 이게 20년 전에 그 지역의 지역 주민 중에서 녹지가가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게 피트 치안 장치에 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연못인데 왜 이게 페인트냐 그래서 파란색 치장이에요.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 이게 하얀색으로 예. 돼 있다고 알고 있고 여기 지금 현재 폭스로 지금 그림을 줬다고. 저게 네 저렇게 돼 있고 몇 개는 이제 저 사진 보고 있는데 몇 개는 중간에 갔고요. 몇 개는 있고 이거 다 전체 정비 대상 중에 하나고요. 왜 아까 예산을 했잖아요. 예산을 참여 예산으로 좀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오늘 처음에 또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예산을 신청해서 계속 받아서 돈 투입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넣어버리면 정말 지구와 똑같은 일이 떠버릴 거니까 이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어떻게 그래야 될지 이게 지역 주민들의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크기까지 생각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주민자치에 초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끼리 주민자치끼리 아무리 뭐를 해봐야 그래서 거기까지 끝나니 전혀 다르게 와서 이거는 정해야 되고요, 이거는 없애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그 예산이 있으니까 그럼 이것은 따로 해서 예를 들어 그 공원 앞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정해서 따로 모으고 이리 모으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지역 주민 자체가 얘기하면 이거는 네 삼촌이 친구가 했던 건데 네가 그렇게 감히 줄 수가 있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딱 되면 빨리 가시죠. 지금 사천육성 책자만 말 설명을 드리면 어떤 상태냐면 사천육성 그때 같이 가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사천육성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재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군데 아까 독지가 얘기하셨잖아요. 이쪽 이 시대에 20년 전에 이 독지간에 이걸 만들고 30년 전에 이 독지간에 이걸 만들고 그래가지고 모자이크식으로 띄어 박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좋은 뜻으로 했지만 관광지 혹은 어떤 사람들의 삶의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언밸런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지라는 게 헷갈리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본인들이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뭐가 가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가 가장 좋겠냐라는 걸 놓고 이야기를 들어가서 실제 주민자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이거 먼저 합시다라는 걸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선생님께 질문 좀 하겠는데 저번에 옥천에 갔을 때 문화재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그대로 둬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 차원의 진행된 도 문화재거든요. 도 문화재를 갖다가 근거를 찾아가지고 도 문화재를 삭제시키자. 왜냐하면 이게 그 근거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가 제일 부족하냐면 일단 스트레칭이 전혀 안 되는 게 가장 기초 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도성이 만들어지고 도를 쌓고 해서 갑자기 문화재를 만들었는데 실제 그게 도성이
돌성인지 석성인지 토성인지도 구분이 안 돼 있고 자료도 없거든요. 이런 기록 자체부터가 전혀 안 돼서 만들고 이제 부대에서 맞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나중에 심리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석성으로만 알려질 것이고 뭐 온갖 게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김자씨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있는 팩트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스토리부터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이게 일단 예산 필요한 게 일단 예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이제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우리 내부에서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 내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잘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걸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를 습득해가지고 경선대 이걸 한다하니 그러면 대학생의 젊은 시각으로 이 옵션을 바라봐가지고 우리가 꽂을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시켜서 예산과 행정적 지원과 이런 걸 우리가 나서서 해줄게. 그럼 그래서 꾸며서 주민들이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문화 공간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거기에 공연장이나 무엇인지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거에 너무 많아요. 그럼 여기에서 진짜점 뭐냐면 노위원 불러드리고 실험 불러드려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하고 협의하면서 이 예산을 추가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재생활 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온갖 아이디어를 다 내는 중입니다. 단지 없는 건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못 만들지. 그래서 제3자의 시각으로 업성을 봤으면 좋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성은 못 되지만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네. 그 시민들이 좀 동의를 하면 그냥 다 뜯어가 볼 수도 있다.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성이라서 거기에 개발을 매우 반대하는 사람인데 개발 입장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 대지관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문화재 지역이라고 해도 일단 파요. 지어놓고 우리가 일단 팠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문화재청 얘기를 하면 딱히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하세요라고 봐요. 그거 굉장히 그 진주 대처광장은 어떻게 됐냐면 일단 팠어요. 그 문화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톱된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와 개발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는 어떤 거냐면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나면 무조건 문화재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정문화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지정문화재는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천육선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문화재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개발 행위를 하려면 시에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시에서 절차를 밟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절차는 시에서 밟습니다. 그래서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절차를 밟을 때 하다가 뭐가 나오면 스톱이 되고 그때부터 다시 할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가 생각하면 돼요. 굳이 미리 그대로에서 해야 된다는 아니 그게 일단 사실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격 있는 그쪽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고 여러분이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성격 그 라인은 아니고 그 다른 성격만 지적이 되는 거지. 예. 그 아마 다른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건 문화재 그거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건가만 생각을 해서 하시면 좋으면 나머지는 사실 시청에서 사실 행정은 주민자치에서 네. 적극적으로 해서 나서줄 거예요. 행정은 그렇게 나설 거고 여러분들은 그 행정관리부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예산도 거기서 주민자치에서 확보할 거라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궁금한 그 미디어아트로 어쨌든 가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나와 있어요. 그럼 부서가 미디어 디자인 어떻게 미디어 업체를 선제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하고 나무에다가 해서 뽀뽀만 들고 뭐 앞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시비를 붙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해도 우리가 앞쪽까지 얘기했는데 일단은 붙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거는 나중에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조금 어. 더 개별적으로 네. 한도 끝도 없을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발표를 하면 했더니 질문을 하면 어떡해요? 질문 계신가요? 질문 안 계신가요? 이제 어렵습니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예산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요? 다음에 네.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5조. 이제 짧아서 못 없어요. 아니 왼쪽에 화살표 미리하고 그거 눌러보세요. 페이지 위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으로 밀면 돼요. 손을 밀면 된다고. 서로는 약간 잘 안 들려. 저 뒤에 얘기는 게 확실해요. 그 위에 누른 게 휴대폰에 그걸 요하다라는데 짧아서 쓰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남 축제관광 협동조합 그리고 팀원은 7명으로 김기만, 안정수, 엄기자, 그리고 발표자 이성이, 이정우, 이창원, 허정수입니다. 저희 경남 축제관광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입니다. 보통 축제에 가면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도 많지만 단순한 먹거리, 유명한 가수, 똑같은 내용의 축제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경남형 맞춤 축제 그리고 전문성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축제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와 경남 내 관광지 활성화가 경남축제관광협동조합의 목적입니다. 저희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립 취지와 목표를 설명드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 축제를 특성화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축제 자문, 컨설팅, 모니터링, 그리고 축제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 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축제 학교, 축제 전문가 기획자 등 경남형 축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축제를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양성 교육을 대학과의 연계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축제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관광지 활성화 그리고 지역 전반의 관광 생태계 구성이 저희 설립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제 팀원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모모플레이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창안한 특허 등록이 된 창의물이 보드게임입니다. 그리고 부자 테라피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이제 그 미치의 부자 테라피인데요. 웰리빙 라이프 코치 이제 춤 테라피를 통해서 참여자들에게 힐링과 삶의 변화를 제공하는 건강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노래 예술 체험은 살균 소독이 된 노래를 통해서 창의력 발달과 오감 발달, 집중력 향상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축제 자문 컨설팅 모니터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경남에서 축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는데요. 경남에 총 130여 개의 축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만 50개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행사나 일회성으로만 개최되는 행사 말고 저희는 축제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서 하나의 소규모 지역 축제가 생길 때에도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 내 축제 모니터링을 통해 또 관광객과 지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경남 축제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축제 학교라는 이름으로 축제 관련된 문제가 이미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SG 축제 기획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두 주자로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연계가 되면 젊은 층의 이제 축제 전문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축제로서는 더욱 역사성을 느끼면서 전문성을 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저희 계획 일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이제 저희 협동조합의 정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동조합 설립이 1월 25일 이전까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1월 27일까지 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빨리 빠르게 움직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잠깐 빠졌는데 예산 얘기는 네, 예산 계획인데요. 이게 총액 26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받고 그 외의 금액 이제 협동조합 내에서 이제 부담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동적 전문가들의 말씀을 근데 꼭 27일 안에 아니세요? 아, 네, 제가 모르고 너무 예, 서둘러서 소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평도 추천되는 뭐예요? 저희 이름 예. 이름 상호 등록하고 저희 이제 그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상표권으로 예예예 아까 등록하고 뭐였어요? 예. 아 그게 이미 특허받은 것들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모 플레이만 예, 한 개만 커버가 나머지는 됐습니다. 예, 나머지까지. 그럼 그 상호도 지금 키프리스의 조회 본까지 저 상호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상호명도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그래서 저는 여쭤볼게요. 축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데 축제 전문 인력이라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축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이 축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나고 왜 생겨났고 이제 그런 축제의 목적, 이제 주제를 이제 그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죠. 그러면 축제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특정한 축제 하나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축제관광협동조합의 회장이신 안영숙 박사께서 축제 관련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축제 관련 기획이다. 지금 오늘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 심사를 하고 있는 이상 그분이 강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그분이 강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전문 인력들을 쭉 양성을 하고 그러니까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실행하는 단계까지 저희 모든 과정들을 한 몇 달 과정으로 계속 그 학습을 시킬 거고 또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도 실습을 하고 해서 전문 인력을 단기간에 1, 2개월가 되는 게 아니니 한 1년 정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근데 이제 교육은 협동조합의 사업 중에 저는 좀 예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교육에 먼저 그 비즈니스에 맛을 들이면 다른 걸 잘 못하더라고요. 저희 오랫동안 협동조합을 보면 교육 사업을 하면 그게 부가가치가 꽤 높아요. 생각보다 협동조합이 그걸 비즈니스로 하는 순간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들 예를 들면 조금 더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축제를 조금 더 젊은이들을 참여시킬까를 1번으로 놓고 해야지 교육 프로그램은 조금 중장기로 예를 들면 우리가 협동조합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업들을 나열하는 데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그 당장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데 너무 많은 그 힘과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우선은 지역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또 여러 가지 기관들 있잖아요. 축제에 관련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그 네트워크 뭐 협업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초창기에는 해야 되지. 나중에 교육만 하다 보면요 그냥 그것만 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네, 질문이 있어서 그래서 네. 아까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모모 플레이라든지 부자 테라피라든지
올해 예술 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원이 다 이거를 하는 전문가들이 다 있어. 우리의 목표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지. 비즈니스 요거는 여러 것들이 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 교육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협동조합이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고 돈을 버는 수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현장에 적용시키면서 체험비를 받고 거기서 이 진행하는 분들이 돈도 가져가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자, 교육을 해서 돈 벌면 좋죠. 교육. 그런 수익 창출하는 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팀원으로서 한 말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힐링 테라피 진행하고 있는 화정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해보면요, 사실 지역민과 연계를 하고 싶은데 지역민들이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제 수업 노래처럼 했는데 지역민들에게 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 통해서 라이센스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직접 자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예를 들면 농촌에 있다고 해서 뭐 그냥 자기 농산을 팔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축제에서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 강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교육비 받아 뭐 끝내는 거 저희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거. 네. 그래 질문이 있어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충분히 심사위원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축제를 실제로 기획해서 참여 진행해본 경험이나 게 있어요? 네, 제가 좀 그쪽 분야에 여러 가지 뭐 100명 모아서 농악 축제 이런 걸 기획을 해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천의 축제 그런 사업들에 굉장히 수익 관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모모플레이 문화 테라피 이제 모래 예술 체험의 저기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작가님이 대단히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부산한테 가면 저분이 모래 작품 만든 이런 분이 모래놀이의 1인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멤버들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국제 전공식 축제라든지 국제 축제도 참여하고 직접 무대를 서고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저기다가 딱 플랫폼에 한번 올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꼭 주시나요? 예, 민간 자격증. 저는 막내부터 열심히 들고 우리 기획자. 기획자입니다. 네. 열심히 커버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지금 여기 발표 내용들 중에서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경남 지역의 축제가 어떤 데는 성장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어느 최소 뭐 많은 분석은 아니더라도 어떤 경향성이 있다. 어떤 축제들은 많이 오르고 성장하고 어떤 축제들은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좀 다른 축제들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경남 지역, 최소 경남 지역 안에 모든 축제들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그 관에서 너무 많이 관여하는 거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경남 지역 축제 문제 절반을 해결이 되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할 건가에 대한 답은 못 내더라도 고려와 그 다음에 회피 방법들에 대한 상호 토론과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하나고요. 그와 더불어 수익 모델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축제에 대한 기획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 각각의 축제에 기획 컨설팅 비용 잡혀 있는 경우가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의 출발점은 수익을 내기 위한 문제의 출발점은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비용을 책정하도록 만드는 것부터가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 모델들을 어떻게 실제로 수익 모델로 만들도록 돈을
예산을 책정하도록 할 건가에 대한 그런 논의와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욕심을 내자면 이 지역하고 뭐가 관계가 있는데 이건 진주, 경남, 예를 들면 모래가 뭐 예를 들면 뭐 경남의 모래가 특별하게 뭐가 더 좋다든지 사천에서 담당자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래예술 체험이라 하면 그 해운대에서만 볼 수 있는 뭐 세계 모래 축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닷가에 가서만 볼 수 있는 작품 또는 체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양산에서 왔는데요. 양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8년부터 바닷가에 가지 않고 육지에서도 도심에서도 모래 조각을 즐기고 공원에서도 모래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모델을 마련해서 지금 4년째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다음 팀도 발표해야 되니까 경남에 뭔가 특색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좀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거 자체를 제기하지는 않고 나중에 충분히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럼 저는 지수 성산마을에서 저거를 지금 수익 모델로 지금 저희가 다 지금 짜놨거든요. 그것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4점. 저희 사수는요, 지금 통합사회 구축을 하는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1차 회의가 됐습니다. 솔직하게 첫 저희는 줌으로 한번 미팅을 했고요. 그날 처음 이렇게 들어오신 회원님, 최시윤님하고 그 다음에 한준수님하고 그 다음에 강표님 계셨는데 강표님은 지금 개인사정으로 지금 또 나가셔서 저희는 이제 3명이 지금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원 딱 한 번 저희는 이게 얘기 못했고요. 각자 워낙 바쁘시더라고요. 최신님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푸드테라피 쪽으로 또 해외나 이런 또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같이 하고 계신 한준수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쪽에서 이제 동양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하시고 지금 또 장애인들 교육과 또 기본 건강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강의나 여러 가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3명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통합사회를 구축하는 우리가 한번 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러면은 폐교를 활용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간을 만들어보자라고 1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PPT도 급하게 지금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첫날이고 저희도 좀 개인적인 이유로 수업을 많이 참여도 못했고 이제 저희 조언을 받았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발표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PPT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캠퍼스한테 좀 부탁해서 근데 즉석에서 이번에 저는 여기 발표를 위해서 챗GPT와 그 다음에 미리캠퍼스를 활용한 작업들을 지금 다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PT는 미리캠퍼스가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했을 때 만들어준 PPT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서로 저희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했는지와 이제 현황 분석 사업 이거에서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구나. 디테일은
우리가 지원해줄게. 지금 교육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공사업전이 또 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왕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든다라면 25년도에 안 되더라도 한번 폐교를 활용한 사업 제안서를 써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뭐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자료를 점점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진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건 제 내용이 제일 뒤에 있긴 한데 그게 주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가장 직업 재활 프로그램도 있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올 때 가장 어려운 게 비장애인들의 시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뭔가 한다는 게 되게 어색하다는 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한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으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형 구축되어 있는 센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럼 우리 한국에도 지금 현재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함께 문화를 느껴보고 그리고 성장하는 친구들한테 교육도 필요하지만 솔직하게 20세부터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간활동센터에서 거의 모든 하루를 보내더라고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가는 요양센터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처럼 이 장애인 친구들도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센터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그런 무료한 생활들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같이 조원으로 계시는 최시은님께서는 오늘 지금 좀 바쁘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그분이 푸드테라피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장애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또 고추버거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만의 특산물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뭔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들만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함께해서 우리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으로 같이 함께 워크숍을 하고 예술이나 직업 훈련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맞는 적합한 어떤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했고 예술 문화 공연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제안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거기에 적합한 문화들을 가지고 가보자라는 건데 1차적으로 어쨌든 가장 큰 거는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거를 이제 폐교가 진주 같은 경우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폐교도 있고 아직 활용하지 않은 폐교가 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또 현재 이걸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분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폐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한번 대화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된다라면 한번 공간을 활용해보면 어떻겠냐 그것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공간들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역문화 실험실이라고 지금 경남 자체에서도 다양한 영역을 가지고 실험실이라는 또 SOS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고성이 갔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헌집, 폐교, 그러니까 폐가를 지금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뭔가 문화 공간으로 창출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우리가 조금 재능 기부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인력으로 나서 도와주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함께 가는 서로가 재능 기부하고 서로가 또 받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의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폐교 활동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저희 협동조합의 취지였습니다.
구조가 전혀 안 나와가지고 수익 구조는 솔직하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단하게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예술치료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저희 이제 강좌를 열리면 간단하게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함께 그때그때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차적인 건. 그리고 이제 재능기부 시기에 지금 제가 이제 많은 강사님들을 알다 보니까 재능기부에 강의를 하고 거기에 소진되는 서로가 서로의 이제 재료들이 있다 보면은 재료를 서로 소비하고 또 판매해주고 그런 식의 이제 약간 루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업 제안서를 써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돈을 1차적으로 크게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구조로 시작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얼마를 크게 벌겠다? 이게 조금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직 한 번 미팅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안 벌더라도 손익이 하나 나와야 돼요. 수입은 뭐 어디서 수입이 들어오고 어떤 데 지출한다. 이런 게 나와야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거든요. 그렇게 방식이 안 나오면 꼭 굳이 협동조합을 할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이민 모임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을 해도 되고 그런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국제가 협동조합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옛날에 협동조합이 몇 개 듣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시절이 지나갔거든요. 협동조합을 솔직히 생각하고 들어왔던 게 아닌데 이제 계속 조언을 듣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협동조합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법인 설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강좌를 신청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협동조합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한 번 회의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가자. 해서 그러면 무엇을 포인트로 갈 것이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활동을 해봤고 잘할 수 있는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활동을 지금 가장 많이 해봤고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한다면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스타트하는 거에서는 마라톤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고 또 다른 분들의 지금 현재 최지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번 저희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거는 알지 못하지만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수익 창출 부분을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일도 수입하셔가지고 판매를 현재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면요 자주 만나가지고 이런 뭘 할까 그것도 합의하고 목적과 가치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것들을 그게 한두 번만 한점 만드는 두번 만나기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시현 선생님은 첫날도 자기는 할지 말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톡에다가 남기신 것도 우선은 자기는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도와는 주겠다라는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주 만나면서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뚱딱뚱딱해서 될 일은 아니고 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저거는 오히려 저거는 중요한 아니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기 시작할 것인지 혼자 고민해도 안 되고 관심 있는 사람 모여서 공부하고 서로 우리가 다른 것 차이가 뭐고 우리가 같이 추가적인 게 맞는지 그거 하다가 그러면 이걸 추가하면 어떤 방식이 맞는 민법상의 법인, 헌법상의 법인, 협동조합 법인 아니면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 이런 것 좀 어느 양식이 맞을까 이렇게 해야지 협동조합이 뼈맞추면은 공부 하고자 하는 걸 실패할 수 있어요. 너무 부담 갖지 않아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다가 그게 안 되면 굳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시작을 한다라면 저희는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또 저희가 어쨌든 사업 제안서나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지금 공연이면 공연, 거기에 가능한 재능기부 강사님들
그럼 그분들과 함께 우리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재능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면 솔직하게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함께 또 방향성이 맞다 보면 또 어우러지는 부분도 저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또 진행해봤던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가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형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 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변쌤이 그 장애인들의 어떤 안전, 그러니까 우선 사람들도 많아야 되잖아요. 같이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 장애인들이고 뭐 비장애인들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조금 더 공부한 선생님 나중에 한번 해주시죠. 그 앱을 활용해서 우선 장애인들이 조금 안전하게 어떤 생활이나 어디를 돌아다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2주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주 가족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마 그 앱상으로 구현되고 있으니까 우선 장애인들을 좀 설득하려면 같이 참여하려면 사실 오늘 나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나오고 있고 또 누군가는 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설명을 조금 해주셔가지고 그게 꼭 구현이 안 되더라도 한번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한번 좀 해보시는 것 같아요. 저 질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오셔서 공간 마련이 최우선인 것 같거든요. 거기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폐교를 활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폐교라는 게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생활 하시는 분들은 폐교 활용하는데 폐교도 사실 많이 모델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장애인이 함께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장애인들 기준을 맞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건 정말 전문적 전가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몇몇 분이 어울려서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시려면 비장애인의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쪽으로 심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하시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의 상상만으로 그냥 막연히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정말 그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하시고 싶으면은 현실적인 것과 그리고 아무리 공간이 마련이 돼도 그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 사실 이거 소프트웨어에서 것도 굉장히 마음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 공간이 마련되어도 그분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테라피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저도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의를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그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선생님하고 그 공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공간 시설을 이용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그걸 하기에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건 수익 창출이 아주 많이 되었을 때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하려면 그 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어떤 저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눈높이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 거기 아까 강좌를 말씀을 하셨던데 그거는 정말 돈 안 되는 일이고 참여하는 강사도 힘들고 강의 듣는 사람들도 자기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장애인을 먼저 언급한 기획자하고 그 다음에 비장애인을 언급한 분이 계실 거잖아요. 같이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시설을 먼저 돌아보는 거. 여기는 주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데 그거는 현실하고 너무 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하고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이야기로 듣는 것,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는 너무나 많은 길이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현재 3년 정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으로 사업자들을 써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니티나무 쪽에 네. 네, 거기는 지금 3년 정도 디지털 병원서로서 그 장애인들에게 AI 프로그램을 좀 접하게 해주고 싶어서 3년 정도 재능기구 안에 재능기구로 또 강의를 했고, 지금 폐가 활용으로 하시는 지역 SS 그 문화 소통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게 폐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진주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폐가를 활용한 문화예술 창출 쪽으로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런 공간을 문화예술할 수 있는 공간들에서 함께 나누는 걸 같이 하자. 그래서 간단하게 명하고 시민도 공연이든 장애인들과 함께 먼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에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거고요. 2차적으로 여기에서 프로그램 저희가 발표를 했어. 이렇게 발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타이틀이 있는 뭔가 협동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정말 딱 첫 번 한번 주문회의를 할 때 다들 협동조합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자꾸 협동조합 공부를 해서 그럼 한번 써보자 해서 사업 제안서를 쓴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처음 저희 한준수 지금 같이 가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지체장애인협회 사업 입장까지 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장애인들과의 생활을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장애인들과 어떤 장이나 또는 자원봉사자님들과의 이런 장들과 필요성과 함께 모여서 공연을 해보는 것들의 경험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그럼 한번 좀 크게 가보자라는 거에서 조금 시작했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염려하셔서 말씀해 주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정말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설계는 아니에요. 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저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이거 지금 컴퓨터를 거치러 오는 사람이 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좀 죄송합니다. 이후에 아주 좀 복지 부분에 관계돼서 많은 분들 관심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일단 오늘은 단순히 여기까지만. 아까 뭐 협동조합 말씀하셨는데 복지 법인이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협동조합이 어려워 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하시는 분들께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도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오늘 사실은 비용 문제, 우리가 지원한 동아리 비용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발표 자리가 되려고 당초 계획은 했는데 학교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죄송한데 일단 돈을 아마 한 달 내지 2달 안에 다 써야 될 거예요. 그 얘기하시죠. 예, 그거 다 써야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법인이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얘기해서 비용을 그 2달 사이에 그걸 공적 자금을 다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써본 사람들은 아는데 돈은 내 쓰기는 얼마 안 돼도 공공으로 다 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써야 되니까 같이 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얼마까지 가서까지 쓸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오전 내내 예산 항목을 바꾼다고 육선을 나왔잖아요. 내가 21일까지 예산 변경서를 하고, 제가 사실은 우리 직원이 없어서 제가 일반 수용비가 뭔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뭔지 업무 추진비